내 이름은 오키타 요코, 15살 중학생이다. 오늘은 내 가족들이 일으킨 소동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우리 집은 편모 가정이라 나는 어렸을 적부터 아빠 없이 자랐다.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나름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엄마의 재혼 소식이 들려왔다. 거기다 재혼 상대는 2살 위에 딸도 있었다. 하루아침에 새 식구가 생겼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불만도 없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된 무렵에 집에 아직도 안 오니? 미안 엄마, 도서관에서 공부 중이야.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나가기 전에 말하고 나갔는데? 엄만 못 들었어. 네가 착각했나 보지. 그런가 봐. 미안해. 어쨌든 지금 빨리 와서 저녁밥 준비 좀 해. 오늘 저녁은 이미 차려놓고 나왔는데? 그렇긴 한데 시오미가 오늘은 고기 먹고 싶대. 언니가 어제 새우그라탕 먹고 싶대서 그거 만들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나 보지. 잔말 말고 언니가 먹고 싶대니까 빨리 와서 밥 차려. 알겠어. 그럼 장도 봐야 하니까 시간 좀 걸릴 거야. 뭐? 시오미는 지금 배고프다는데? 근데 냉장고에 고기가 없어서. 하여간 쓸모없다니까.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집 요리 담당은 나다. 요리뿐만 아니라 청소랑 빨래 같은 집안일을 전부 도맡고 있다. 온갖 집안일이 전부 내 차지가 됐는데 새언니인 시오미는 손끝 하나 까딱 안 한다. 엄마와 아빠는 나한테만 이런 잡일을 시킨다. 그 이유는 새언니가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예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니의 친아빠인 새아빠는 물론 엄마까지 언니를 편애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가정부 취급이나 받고 있다. 가족들은 엄청난 양의 집안일을 내게 떠넘겼고 그래서 학교 생활에도 영향이 가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도 어딘가 이상했는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오키타, 잠깐 시간 괜찮니? 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선생님이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제가 자주 지각하는 거요? 맞아. 제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서 죄송해요. 늦잠 때문에 그런 거니? 좀 창피한데 맞아요. 근데 1, 2학년 땐 개근상 받았잖니. 갑자기 아침잠이 많아진 거야? 그리고 매일 피곤한 얼굴로 등교하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좀 해이해졌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것 치곤 평소엔 똑부러지는데? 내 담임인 아키오시 유노 선생님은 늘 열정이 넘치셔서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다. 그래서 요즘 내 모습에 의문을 품으셨나 보다. 실은 늦잠 자서 늦는 게 아니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언니 도시락을 싸고 가끔은 빨래랑 청소도 해야 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지각하고 만다. 그리고 나랑 새언니는 당연히 이렇게 삐뚤어진 가정 환경에서 사이가 좋을 리 없다. 내 옷장에 있는 가을 코트 말이야. 오늘 저녁까지 다림질 해놔. 오늘 저녁? 안 돼. 뭐? 왜? 오늘 평일이니까 나도 지금 학교거든. 학교 끝나고 바로 달려가도 저녁까진 못해. 조퇴해. 그럼 저녁까지 할 수 있잖아. 조퇴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생리통이나 감기라고 대충 둘러대면 되지. 진짜 머리 안 돌아가네. 어디 아프다는 변명은 벌써 저번 주에 썼어. 그때도 언니가 뭐 사달라고 해서 그랬잖아. 잊었어? 그랬니? 조퇴해도 괜찮아. 어차피 그냥 대충 넘어갈 텐데. 잔말 말고 저녁까지 다림질 해놔. 오늘 밤에 남자친구 만나야 하니까. 안 그래도 지각이랑 조퇴 때문에 선생님이 연락까지 했어. 그리고 나 올해 수험생이야. 네 사정 안 궁금해. 그냥 해. 안 하면 엄마 아빠한테 이를 거니까 각오해. 이렇게 새언니는 나를 전속 하녀처럼 부려먹는다. 물론 언니를 거역하면 부모님한테 엄한 벌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집에서 자랐으니 내 목표는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 후 집을 나오는 것이다. 그날만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하지만 그 작은 꿈마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저기 엄마, 내일 학부모 상담 날인데 올 수 있어? 아, 참 그랬지. 그거 꼭 가야 하니? 진로 상담도 해야 해서 와야 돼. 진로 상담? 아, 그러고 보니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뭔데?
고등학교 진학 포기하렴. 뭐? 저번에 시오미가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에 가고 싶댔거든. 너도 이 일 시작해서 언니 학비 좀 보태줘.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다. 엄마 아빠는 정말로 날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언니의 학비를 위해 일을 시킬 생각이었다. 너무도 심한 취급에 눈물이 났다. 이런 집구석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지만 겨우 중학생이 집 나와 혼자 살 수 있을 리 없다. 차라리 선생님께 상담드릴까 했지만 좀 망설여졌다. 그 이유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족 일로 고민하던 나는 그 당시 담임이던 이시다 선생님께 상담을 드렸는데 선생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왜 그러니? 실은 엄마가 재혼하셔서 새아빠랑 새언니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새 식구들이랑 사이도 안 좋고 심지어 엄마까지 절 차갑게 대하셔서요. 오키타, 가족들 흉보면 못 써. 근데 정말 심각해요. 절 가정부 취급한단 말이에요. 새 식구가 생겨서 좀 낯설겠지만 그래도 가족이잖니. 잘 얘기해보렴. 어머님도 지금까지 널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그런 말 하면 못 써.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님께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엄마가 학부모 상담에 오지 않아서 결국 나랑 선생님 단 둘뿐이었다. 중학교 졸업 후 취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담이 끝나고 선생님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왔다. 아까 얘기 진심이니? 네,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바로 취직하게요. 거짓말을 잘 못하는구나? 거짓말 아니에요. 늘 수업 끝나고 나한테 질문하러 오면서 점심시간에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알아. 그런데 갑자기 공부하기 싫다고 취직을 한다니 선생님은 못 믿겠어.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잖아요. 선생님은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까요. 그래, 선생님이 괜히 귀찮게 참견해서 미안해. 그래도 중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겠다 말했을 때 꼭 울 것 같았거든. 아무리 봐도 자기 의지로 고등학교를 포기한 것 같진 않았어. 설령 그렇더라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럼 선생님 한번 믿어보고 결정해봐. 한 번 더 얘기해보자. 그래도 마음 안 바뀌면 더 이상 참견하지 않을게. 알았어요. 내일 휴일인데 잠깐 시간 좀 내줘. 이렇게 돼서 나는 휴일에 선생님을 만나 집안 상황을 전부 말씀드렸다. 또 그때처럼 가족 흉보지 말라는 말을 들을 게 뻔했지만 달리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생각지도 못한 조언을 해주셨다. 아까 한 얘기 말인데 혹시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면 나도 도와줄게. 언제든지 말하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도 설마 기숙사가 있는 회사를 알려주시고 일하면서도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소개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무슨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가족 흉보지 말고 잘 말씀드려 보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라도 그런 말은 못할 거야. 집안 사정은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지만 때로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기도 하거든. 그래도 설마 제가 집을 나가는 걸 흔쾌히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예상치도 못했지만 정말 기뻤어요. 학교에 들키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꼭 쌤한테 말해. 그렇다. 선생님은 내가 집을 나가 일하면서 학교도 다니는 계획을 제안해 주셨다. 얘기를 듣고 보니 일이 정말 잘 풀린 것 같아서 기뻤다. 부모님 허락을 받진 못하겠지만 만약 돈을 벌어 집안에 보탬이 된다면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너무도 쉽게 짓밟아버렸다. 어느 날 집에 오니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셨다. 못 견디고 집을 뛰쳐나간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선생님께 연락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떡하면 좋죠? 왜 그러니? 오늘 집에 갔더니 모르는 남자가 있었어요. 아빠의 지인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가게에서 몸 파는 일을 하라고. 뭐? 부모님이 그러셨어?
네,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졸업해봤자 미성년자는 그런 가게에서 일도 못할 텐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 왠지 멀쩡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어. 우선 우리 집에 오렴. 이렇게 된 이상 본때를 보여주겠어. 난 반신반의하며 선생님 댁에 신세를 지게 됐다. 그러고 나서 일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됐다. 우선 선생님은 아동상담소에 연락해 부모님의 성적 학대를 신고했다. 그 뒤로 상담사와 만나고 경찰 신고까지 하며 일이 커졌다. 선생님의 증언 덕에 나를 향한 학대가 인정되어 부모님은 체포당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순식간이었다. 난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하게 됐다. 다행히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생활이 편해졌다. 그리고 시설에 가지 않고 친척 집에게 맡겨진 언니는 너 대체 무슨 짓을 한지는 알아? 미안해.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너 때문에 내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기나 해? 왜? 친척집 별로야? 최악이야. 방도 혼자서 못 쓰고 청소도 다 내가 해야 해. 밥도 군말 없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 불평 좀 했다고 꽥꽥 잔소리나 해대고 심지어 대학은 내가 학자금 대출받으라는 거야. 이건 완전 학대야. 언니는 그걸 학대라고 생각하는구나. 다른 의미로 참 대단하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학대야. 다들 그러고 살아. 지금껏 오냐오냐 자라서 모르고 컸을 뿐이지. 그걸 학대라고 하는 언니가 이상한 거야. 시끄러. 너만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이제 어떡할 거야? 난 이제 어떻게 사냐고. 나도 지금은 사정이 좋은 건 아니야. 고등학교는 겨우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 대학교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싶고. 그래도 예전보단 지금이 훨씬 나아. 언니는 예전보다 불편하겠지만 지금 내 상황보다 훨씬 좋거든.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다니.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큰 게 언니한테는 오히려 독이 된 거지. 뭐야, 누굴 가르치려 들어? 가정부 취급이나 받은 주제에 까불지 마. 그럼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래도 조금은 언니가 걱정됐는데 하지만 언니가 나한테 했던 짓 절대로 못 잊어.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우리 자매잖아. 너랑 자매였던 적 한순간도 없었거든. 그 뒤로 언니는 평범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버릇없이 제멋대로 굴어서 친척들은 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쫓아냈다고 한다. 그 뒤로 언니의 행방은 모르지만 온실 속 화초처럼 오냐오냐 자라서 사회에 나와 적응도 못하고 아마도 편하게 살기는 글렀을 거다. 부모님은 교도소에 가진 않으셨지만 여지껏 언니의 응석을 받아주느라 무리를 했는지 빚더미에 앉아서 결국 야반도주를 했다고 한다.